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7월 9일 기술적 분석의 좋은 모닝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보합권에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제가 이제 멘트에 하락할 생각이 없지만 상승할 이유도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써드렸는데, 사실 장중 내내 시장이 하락할 만한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트럼프가 계속 최근에 이제 관세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리에 대해서 뭐 50% 관세를 매기겠다, 이거는 뭐 시행한다라고 이야기를 나중에 재무장관도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의약품 관세가 계속 이제 조사를 끝내고서 이제 부과한다 했는데 확정이 되지 않고 있었죠. 근데 이번에 아마 이제 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의약품 관세랑 같이 이제 개별 관세 중에 반도체 관세가 있었는데, 얘도 이제 이번 달이면 어 조사가 마무리되고서 부과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 이야기를 했으면 예전 같으면 최소한 뭐 한 2% 정도 빠지고 뭐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었을 텐데, 어제는 심지어 음전도 잘 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신고가를 기록한 이후에 이 위쪽에 상단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 정도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시장이 움찔움찔하는 모습은 보여줬는데, 하락하지 않고 있다. 과연 이게 둘 중에 하나겠죠. 트럼프의 말에 대한 거에 반응을 이제는 살짝 뭐라고 표현이 될까요? 무시하고 있다? 어차피 저러다 말겠지. 어차피 저러다가 또다시 뭐 말 바꾸겠지. 왜냐면 불과 저거 8월 1일 이후에 연장하지 않겠다, 이것도 어제는 그럴 수 있다, 그제는 그럴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어제는 안 그런다고 했어요. 그런 식으로 말을 바꿀 가능성에 대해서 이미 감안하고 있는 걸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 관세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내성이 생겨가지고 저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결국은 다 적당하게 마무리될 거야. 그래서 어제도 이제 레포트들 중에 뭐가 있었냐면, 연말 되면 관세 실효 세율이 한 15% 정도 평균으로 해가지고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찌되었거나 시장에서 이제 관세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좀 간과하고 있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시장에 이제는 악재라는 게 거의 존재하지 않는 뭐 그런 형태로 가고 있거든요. 최근에 지표도 별로 좋지 않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시장이 좀 굉장히 좀 특이점을 향해서 가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보고 있고, 한국 시장으로 오게 되면 이제 비슷한 좀 상황이죠. 다만 이제 한국 시장은 우리가 조금 더 수급이나 이런 것들을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수급에 있어서는 계속 이제 특정 세력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해드렸는데, 그쪽에서 놓을 생각이 별로 없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신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3차 갭을 메우는 그런 자리까지의 눌림, 그러니까 안 메워도 되거든요. 그 근처까지만 내려가도 해볼 만한 여지가 있는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연 이게 용기의 문제인지 아니면 내가 리스크를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지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여전히 한국 시장은 순환매라는 게 별로 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선물 30분 흐름으로 보게 되면 지난 이제 목요일날 조기폐장 때 기습적으로 굉장히 올려댔어요. 올려대고 나서 이 자리도 아직까지 깨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올린 쪽에서 좀 받치고 있다라고 보이는데, 사실 그렇게 뭐 미결제 약정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딱히 좀 드러나진 않는다, 뭐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반등해 가지고 계속 30분에 120평 저항을 저런 식으로 막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꺾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기술적으로도 특이점을 지나고 있다. 어찌되었거나 펀더멘탈적인 면에서 최근에 하락할 만한 요인들이 많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서 별로 밀리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시장이 정말 세거나 아니면
리스크들을 계속 누적하고 있다가 이제 한 번에 터지는 뭐 그런 좀 일들이 벌어지겠죠.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거를 알기 어렵고, 다만 이제 그 자리가 진짜 어떤 리스크 누적으로 깨지느냐 마느냐는 다른 것 없이 전고가 깨지느냐를 보면 됩니다. 아직까지 이 위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말 그대로 보인 대로 읽어야 되는 거죠. 억지로 어떤 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필요 없이 아직까지는 좀 버티고 있다. 저 자리가 깨지게 되면 좀 조심해야 된다 정도로만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이제 미 국채 금리가 계속 다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한동안 밑으로 내려오다가 다시 4.5를 향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것만 봐도 약간 어떤 좀 리스크가 있는 혹은 악재 요인이 발생을 했을 때 뭐 외환이라든지 그냥 달러라든지 아니면 국제라든지 반응을 보이는데, 유독 주식시장만 반응하고 있지 않다. 뭐 이렇게도 좀 해석이 가능하다. 그리고 한국 시장을 오게 되면 어떤 관세에 대한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장대 양봉을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야기 드렸다시피 지금의 이 자리가 고점일 가능성보다는 전고를 향해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따라서 미리 꼭지를 예단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다만 이제 신규나 추가나 이런 것들의 관점에 있어서는 적어도 이 3차 갭자리는 메워야지 뭔가 좀 답이 나올 수 있는데, 이 자리가 내려오지 않는다라 그러면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내가 리스크를 안던지 아니면 용기를 보이던지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저는 쇼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